건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2월 5일 월요일이고요. 포근해졌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그래도 좀 미세먼지는 나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도 역시 좀 미세먼지 또 안개가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례적으로 CBS 뉴스 쇼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 좀 신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데이터에 달려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이유 조금 더 명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흐름의 잣대는 무엇일지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오늘도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3월 기준 금리 인하론 이게 좀 꺾이면서 미국 국채가 큰 폭의 좀 약세를 보였네요. 네,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고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만 1개월로 좀 놓고 보자면 사실 최근에 미국 금리는 특히 4% 중심으로 10년물 금리가 급등락하는 모습들을 연초부터 한 4차례 정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기보다는 경제 지표 방향성에 따라서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는 파악일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되는 국면에서 조금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급 중에서 특히 공급 분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채권 시장의 공급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말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작년 10월 달에 예상을 했던 규모보다 조금 더 작게 발표가 됐습니다. 약 550억 달러 정도 하향 조정 발표가 되었는데 그 원인은 세수가 조금 더 달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인 재정 적자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도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동시에 2분기 국채 발행 계획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대비해서 현저히 적은 한 200빌리언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줄어든 규모인데 보통 2분기에는 미국의 본격적인 세수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보통 국채 발행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의 일부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작년에 성장률 좋았던 부분들이 올해 세수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국채 발행 필요액이 조금 더 감소했구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 국채 발행 규모에 작년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터라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당시 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 발행 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은 경감된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는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1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고용이 35만 건을 기록을 했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12월 달에 발표됐던 수치가 또 대폭 상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전월 기준으로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한 16만 건 정도 기록을 하던 미국 신규 고용이 이번 발표 그리고 전월치 수정으로 인해서 20만 후반대까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높다 낮다의 기준을 따질 때 한 10만 후반에서 20만 건 정도를 경기가 양호한 상태에서의 고용시장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2023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3.3% 기록을 하면서 3분기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잠재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작년 4분기보다도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은의 추정치는 거의 4% 정도에 육박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수치는 지표 발표 때마다 굉장히 등락이 크게 발표되는 지표이긴 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성장률 추정치도 대폭 상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던 침체 우려를 사실 미국 경제 지표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기준금리 5월 인하설 이것도 약간 좀 사그라진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임금 인상 압력도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또 오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에 따른 기준금리 전망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쉽게 말하면 시급이 전월이나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전월비 대비해서 0.6%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연율로 따지면 이게 7, 8%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결국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임금 지표를 볼 때는 단순히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표만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ECI라고 부르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보다는 추세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4분기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잘 낮아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고 ECI 고용 비용 지수에 선행하는 지표들도 최근에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됐던 임금 상승률의 상승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 때문입니다. 한파가 크게 불어닥치게 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급은 좀 증가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아마 이번 1월 지표도 그러한 영향들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물론 지난주 발표된 지표로 보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지표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꼭 이 임금 상승률을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미국의 PC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는 굉장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근원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 항목 중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상품들의 인플레이션은 2.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한 2022년 정도 이후로부터는 거의 처음 기록하는 수치거든요. 연준은 결국 2.5에서 3% 사이에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착을 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첫 신호가 작년 12월 데이터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3월부터 인하할 필요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더라도 3월 인상 확률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8, 9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1, 20% 정도로 낮아진 상태거든요.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치가 0%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기준금리도 그전에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 한 4월 정도까지는 그 확률이 한 50% 정도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의 이번 콘텐츠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제지표 나올 때 기사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준우 연구원님이 이렇게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 콘텐츠 채권부에서 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10년물 금리는 다시 4%대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지역 연은총재나 연준 이사들의 발언 줄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챙기시는 한 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준우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도 힘내세요. 네, 축하할 만한 이슈가 있죠. 한국의 대표 축구팀이 아시아컵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4개의 팀 중에 확률상으로 1위라고 하는데 정말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요,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게 대회의 묘미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확률이 현실이 되는 그런 거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 주도 투자의 승률을 막 올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채권부의도 응원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권부의 식구님들 화이팅입니다.